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오늘의 일지는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일간은 을목이 될 것이고,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저께 간목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양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을목도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양의 기질, 즉 강하고 그 다음에 크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큰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로서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합니다. 동량지제. 그래서 큰 나무는 다자란 성목이 되면 이 큰 나무는 베어다가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나무를 할 수 있는 거 있죠. 배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집을 지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도 간목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목.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 같은 것을 쓴다라고 했죠. 물론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진월에 간목은 정화보다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질이 아니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화초 같은 개념, 아니면 작은 화초라든가 화목 같은 개념,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화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 이거는 거의 100%로 봐도 됩니다. 을목 자체를 가지고 을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왕하니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관사를 지용해서 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쓴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오히려 을목은 꽃을 피우는 화초 내지는 화목과 같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개수 같은 것으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또 따뜻한 온기를 줌으로 인해서 을목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동량지목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목인 을목과 그 다음에 양목인 간목의 용도가 성질이 다르게 되겠고요. 성질이 다르니까 그 용도 또한 달라지게 되겠고, 용도가 달라지니까 용신을 추용하는 것도 을목은 대체적으로 병화개수를 쓰게 되는 것이고, 간목은 대체적으로 경금 정화 내지는 경금 임수를 이렇게 써서 간목을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연유한 것이고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과 음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간의 특성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지만 사주를 풀이할 때, 사주를 감명할 때 틀리지 않고 헛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저께도 간목 진월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동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절은 봄인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늦봄이죠. 그래서 개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뜻을 바로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화가 왕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인월이라든가 내지는 묘월 같은 경우, 묘월은 그야말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물론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묘진 전체적으로 목이 세력을 갖는 그런 계절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고요. 포태법상.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월 내지는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진월의 경우에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목은 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묘월이 지나면서부터 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쇠약해진다 내지는 쇠갈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 내지는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점차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간목을 설명을 드릴 때는 진월의 간목이 비록 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목을 다시 본다거나 묘목을 다시 보게 되면 간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을 써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내지는 필요 없는 가지를 전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쓰지만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아니라 임수를 써서 경금이 간목을 갖다가 파극하는 거,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것을 임수가 통관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은 세력이 있을 때는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을 쓰게 되지만 오늘같이 일간 자체가 간목이 아니라 을목인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은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꽃을 피우는 용도, 화촉화목으로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화 내지는 개수를 취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5월, 미월 이때는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를 생조해 주는 용도로서 금을 쓸 수 있지만,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을목을 작발하는 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진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면, 양기가 왕하면 이때는 수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음기가 왕하면 이때는 뭘 쓴다?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 전체의 틀을 놓고 봐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으면 개수를 치용하는 것이고, 개수가 좀 왕하면 병화를 치용해서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을목이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상관. 그 다음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토실토실하게 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간에 을목은 병화개수 내지는 임수정화가 어떻게 잘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을목이 용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용도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되겠고요. 월령은 진토죠.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는 토이지만 양토가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곡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은 음목, 월지는 양토가 되니까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 편제였지만 오늘은 음양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되겠죠. 물론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으로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으로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을목이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약하고 제왕한 그런 사주, 즉 제에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개수로서 이렇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게 되면 을목이 실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만 많고 화가 없으면 을목이 콩나물과 같이 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배합을 하게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거 일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진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방합이 형성되어 있냐,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삼합이 형성되느냐, 삼합은 신자진 수국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수국이 되면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육합이죠. 지지 육합, 진유가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금으로 한다. 그러면 관살이, 특히 유금은 편관이기 때문에 칠살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을목이 있는데 그 밑에 자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몹쓸 새 조각들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다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금을 갖다가 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초를 심는데 그 밑에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화초 밑에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화초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갈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진유합금에다가 축토까지 있고 신금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재성도왕하고요. 그 다음에 관살도왕하죠. 그러면 사주국세가 정제격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과 관살이 너무 왕하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약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사주다. 일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금은 화로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수로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보면 임수라고 하는 인성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성에는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이 되는 것이죠. 정인. 그래서 제살이 많은 중에 그래도 금의 기운을 수가 설에서,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일간을 생주해 주는데, 개수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임수는 좀 왕수라 하죠. 제가 임수는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큰 물은 을목의 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뽑아서 수다목부가 될 수 있다. 수다목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을목의 저 임수를 안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한 칠살이 바로 나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임수를 부득이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사주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도 진토도 습토고요. 축토도 습토고, 진유합금하고 금 투출해서 임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주가 너무 한습해진다. 그죠? 한습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은 금수가, 음기가 너무 강하면 뭐예요? 양기인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양기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음기인 수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주에서는 목화를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가 더 왕해질 필요는 없지만, 생시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임목, 묘목 이런 거 있었으면 을목이 뿌리를 얻어서 좀 좋았을 것인데, 자수가 있는 것이 좀 못내 좀 아쉽긴 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병화를 약간 고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도 좀 세력을 얻고 화도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수운으로 가면 좀 안 좋겠죠. 다시 수가 많아져서 사주 전반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병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술래
간신히 병화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가 병자보다는 좀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왕한 세력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건 진유합금하기 때문에 진술상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정축시 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정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죠. 이거는 오히려 병자시보다 정축시는 화의 기운이 양화인 병화보다 음화인 정화는 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자시가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죠. 인중병화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을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너무 왕수이기 때문에,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조금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요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무토가 임수를 파급해서 못 쓰게 만들 것이냐, 내지는 그냥 무토가 임수가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통제시켜주는 걸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진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에 비해서는 토가 좀 약하다라고 수에 비해서 토가 좀 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금국을 형성해서 수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무토가 임수를 파극한다라기보다는 임수를 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 입장에서 임수도 좀 부담스러운데 무토까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운이라든가 대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진유합금했기 때문에 다시 뭐 진유합금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 경금이 투출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임수를 생하지만 경금은 또 을목하고 서로 tam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경금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서로 tam합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별로 좋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이거 을경 합합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으로 화해서 합합격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화를 얻었지만 뭘로, 이거는 뭐 사유회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경금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을목을 파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이런 경우에 무라고 하는 대운이 오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토가 왔을 때 신금에 의해서 을목은 파극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운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을유시, 이것도 어떤 분들 요거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갑신시가 되면 또 금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금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을목이 간목을 부르면 뭐가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등라 개 갑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등라 반갑이라고도 합니다. 약한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그 간목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과 돼서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도 물론 그 이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감고 올라가는 간목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일 수 있죠. 물론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좋은 생지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눈에 띄는 생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